네, 그러면 이제 본격 저희 스피커 두 분을 소개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영택 코치님과 유혜연 대표님이신데요. 저희 스텝원 모두 두 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아서 꼭 초청하고 싶었습니다. 이민교회 사역, 타문화 선교뿐만 아니라 부부로서, 다섯 남매의 부모로서,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 있는 한인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섬기시고 계신 두 분인데요. 현재는 한국에서 함께하고 계신데 한국에 위치한 풍성한 삶 연구소를 세우셔서 전인적인 상담을 이끌고 계신다고 해요. 유영택 코치님, 유혜연 대표님 화면을 통해 이제 만나보실까요? 유혜연 대표님, 유영택 코치님 비디오를 켜주시고 음소거를 해제해 주셔서 간단한 인사 소개와 풍성한 삶 연구소 설립 계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영택이고요. 저는 저의 아내, 유혜연이고요. 네, 부부입니다. 다섯 아이의 아빠고요. 지금은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고, 저희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도 생활했었고, 중국에서도 또 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온 지는 한 2년 반 됐습니다. 저는 1982년도에 미국 이민을 가서 중고, 대, 신학교를 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민교회 사역을 한 10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가서 선교를 9년 이상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2년 전에 한국에 와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너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분이 나눠주실 이야기가 기대가 참 많이 되는데요. 지금 저 역시도 신혼생활을 막 시작했기 때문인지 두 분의 그 5자녀 양육 팁과 부부로서의 관계, 정신건강관리 등 궁금한 점이 많은데 저희가 질문을 지금 참가해 주신 분들로부터 받는 동안 미리 준비한 질문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참가자분들도 다시 한번 안내드리지만 궁금한 점을 채팅창이나 손들기로 물어봐 주세요. 먼저 배우자로서의 질문 2가지 정도, 자녀 양육 관련 질문 2~3가지 정도를 미리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우자로서의 질문인데요. 같은 한국 사람이어도 이민자 1세와 1.5세, 2세 등 함께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자라온 환경으로 충돌과 소통의 어려움도 겪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부 간의 문화 차이, 가치관 차이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는 글쎄요. 제가 1.5세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일찍 왔지만 그래도 20살이 넘어서 왔으니까 이제 1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부부가 이런 다른 문화의 배경을 가진 두 부부가 같이 맞춰가려면 좀 생각의 전환은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그래서 우리가 문화 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서양 문화, 그다음 동양 문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문화 차이는 여자 문화, 남자 문화가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굉장히 다른 문화가 만나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1세랑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1.5세랑 같은 나는 1세인데 1세랑 만났으면 더 잘 통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나는 2세인데 2세랑 만났으면 잘 통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you're staying in a box. 그가 꼭 박스 안에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전환해서 우리는 어떠한 서브컬처의 백그라운드에 있어도 맞추기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화, 여자의 문화, 남자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 생각이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랬으면 더 잘 됐을 것 같아. 그것보다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베스트한 세팅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1.5세, 2세 또는 인종이 다른 경험도 많이 하는데 그걸 아시잖아요. 아무리 세대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말이 잘 안 통하는데도 참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언어가
어떤 면에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잘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사람은 싱글 포커스, 한 가지밖에 초점을 못 맞춰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고 이 초점을 손가락 끝에 맞추면 다른 게 전부 흐려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 초점의 손가락 끝에 있는 초점을 다른 데다 맞추는 순간 손가락이 흐려집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싱글 포커스, 다른 한꺼번에 여러 개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밖에 볼 수 없어요. 자, 문화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벌써 문화의 차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차이에다 포커스를 뒀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아니라 비슷한 것,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항상 우리는 이 차이, the difference에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difference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항상 뭔가가 모자란 것 같아요. 그 difference가 magnify 되죠. 그렇죠. 다른 게 흐려져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맞추고 싶은 것은 이제 나의 subculture, 나의 문화, 나의 배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나와 결혼한 배우자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 만약에 2세였다면 1세 아니면 1.5세인 배우자는 어떻게 나와 다르고 그 다른 점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을까라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좋은 점에 초점을 좀 보면은 부족하고 안 맞는 부분이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 행복한 부부들을 보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왜 좋아하고 우리가 왜 행복한지 우리 둘이 시간 너무 좋아. 장난도 치고 기쁘고 행복해.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근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부들 보면 뭐가 있죠? 부족한 것.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니고 내가 1세를 만났으면 더 잘 살았을까? 뒤돌아보는 것. 네. 자꾸 후회하는 것. 그렇죠.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좋은 점,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걸 통해서 서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되게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는 그렇습니다. Single focus, let's focus on 그 좋은 쪽에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되는 쪽에 한번 감사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배우자로서의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마치 인생에서도 부족한 점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점, 감사한 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은 좋은 것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오늘부터 그 손가락 알려주신 것처럼 그 부분을 다 인지를 하고 저 역시도 연약한 존재여서 몇 번이고 무너지지만 그 배우자와 더 잘 맞는 점, 차이점보다는 공통된 점, 같이 할 수 함께 있는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그 나눠주신 지혜가 뜻깊고 감사하네요.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이 사연은 사실 익명으로 직접적으로 전해졌던 사연이자 질문이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 선정을 했습니다. 질문은 이러한데요. 결혼 후 남편으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분께서는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도 하셨다고 해요. 이곳에서 근데 자녀를 낳고 미국에서 살림과 아이의 양육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는 한 주부이자 어머님입니다. 타지에서 가사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한국이 그리운 향수병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엄마로서의 조언이 있다면 듣고 싶고 부부가 함께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어느
장소가, 그러니까 도시가 어디 있는지도 조금 더 이런 모든 대화, 그 답에 조금 좌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아이의 연령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일단 이민자로 미국에 들어갔거나 또 다른 나라에 갔을 수도 있죠. 그때 가서는 엄마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라 언어, 그 그 나라 나라 언어. 언어. 지금은 이제 영어 그렇죠. 세링이 미국이기 때문에 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이게 내가 이민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들을 어쨌거나 미국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미국 공립학교를 가든 사립학교를 가든 미국에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엄마가 그 문화에 얼마만큼 당연히 열심히 영어를 해도 뭐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얘기는 안 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데 얼마만큼 엄마가 정보가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더 많은 서포트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엄마가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언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빠르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주위에 요즘에는 뭐 스테러스가 이제 있으시면은 커뮤니티 college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시다 할더라도 뭐 어덜트 스쿨도 있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일단은 밖으로 나가서 언어를 잘 하시는 거기에 시간을 좀 투자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럼 엄마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루 왼종일 시간이 없는 건 뭐 제가 너무 잘 알죠. 저도 5 아이를 첫째와 막내가 이제 12살 차이라서 이렇게 조금 뜨문뜨문히 있었지만 그 5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미국에서도 이제 키웠고 근데 중국에서도 키웠는데 당연히 시간이 없죠. 그래서 엄마가 또 아빠가 함께 이 가정일과 육아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아이가 한 사람이 하나 있는 엄마도 24시간이고 아이가 5 있는 엄마도 24시간이에요. 밖에 나가서 8시간 일을 하고 10시간 일을 하는 사람도 하루에 2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공부하고 준비해 나가는 거. 그래서 집안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가 1시간 쓰던 걸 내가 연습하고 준비해서 30분을 써야 내가 30분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효율적인 방법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실은 쇼핑을 갈 때 맨날 12시 넘어서 지금도 미국은 모르겠어요. 24시간 오픈하는 마켓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자고 갈 때는 왜냐하면 아이들을 데려갈 때는 그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 어떤 특별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같이 갈 때도 있지만 꼭 무엇을 사야 한다면 아이들 다 재우고 혼자서 딱 12시에 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도 없으니까 굉장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아이들과 같이 갈 때는 뭐 2시간 올리고 내리고 이런 모든 과정이 너무 어려운데 혼자 갈 때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때 30분이면 모든 쇼핑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시간을 벌어서 1시간을 엄마에게 투자했던 그런 시간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들이 의도적인 투자들이 좀 필요하고 또 아빠가 남편이 많이 좀 지혜롭게 도와야겠죠. 그렇죠. 어떻게 가정에서 아이들을 이제 기르는데 엄마가 다 못 길러요, 요즘은. 특히나 혹시라도 아이가 2명, 3명 이렇게 좀 더 많다면 아빠가 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 즉 아이들을 봐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생각한 게 변한데 아내에게 좀 시간적인 휴가를 주겠다. 1시간, 2시간. 왜냐하면 아내들은 머릿속에 계속 아이들 양육, 가정 살림 이거에 뭐 어울린 데 있기 때문에 남편이 와서 괜찮아. 그냥 1시간 동안은 여보가 원하는 거 방에 가서 1시간 자든지 아니면 뭐 밖에 잠깐 나갔다 오든지 그냥 1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되든지 아이들을 해볼게. 그래서 아내만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물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그걸 매일 하면 좋겠고 아니면은 꼭 일주일에 한 번 모아서 2시간, 3시간을 아내를 위해서 주다. 그런 남편의 그 조그마한 노력이 아내에게 생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그럴 때 남편이 이렇게 좋은 의도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아내분이 그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그 1시간을 딱
가봐야 해요. 써야 돼요. 많은 분들이 놓고 가면 애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갔다 오면 음. 돌아오면은 뭐 집안 엉망이 치우는 돼. 게 더 귀찮아요. 이렇게 해서 아예 관도 아예 안 해. 아니면 그거 안 돼. 잘할 수 있어, 나가서 10분마다 전화해. 애 괜찮아? 걔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런 걸 정리하고 딱 끊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러한 엄마, 정말 쉽지 않은 엄마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제가 도전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가정이라는 그 삶의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을 좀 넘으려고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이가 조금 크면서 시간이 생기겠지만 그 힘들더라도 틈틈이 가정 밖으로도 나가시고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말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혹이라도 아이가 좀 컸어요. 좀 더 크고 학교,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엄마는 엄마의 삶의 바운드리를 넓히셔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만 가서 봉사하시는 것, 교회 봉사 중요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서비스, 또는 기독교 단체 이런 데 가서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일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만 엄마의 개인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죠. 정말 중요한 건 그걸 느끼고 나서 집에 오면은 갑자기 힘이 나고 자녀들, 남편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의 바운드리, 경계선을 좀 넓히십시오라고 부탁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게도 정말 신선하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언어 공부가 중요하다는 건 타지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실천은 하고 싶지만 막상 시간이 안 된다는 생각에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에 쉽지 않은 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 저희 많은 어머님들, 아버님들 함께 언어 공부를 타지에서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응원의 말씀도 전하고 싶고 또 두 분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아빠의 입장으로서 아이를 봐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내를 위해서 아이랑 시간을 보내고 아내가 꼭 바깥에서 아니면은 가정 밖에서의 재미도 찾아보고 또 일상의 소소한 재미도 느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한다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한번 찾아보고 알아보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앞으로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듣다 보니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이 가장 궁금하고 자신의 그 정신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건강 관리도 많은 관심을 보이셨는데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질문도 굉장히 그와 관련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사춘기가 걱정이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요. 아이가 요즘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영어로 말대꾸하고 제 말을 못 들은 척하고 잘 듣지 않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셨어요. 저희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언어 공부도 이럴 때 또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두 분께서 아이의 사춘기, 또 특히 타지에서 아이의 사춘기를 보내시는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나눠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가 영어로 말대꾸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말대꾸를 하면 기분이 좀 덜 나쁠까? 덜 속상할까? 내가 그 말을 예. 그래서 더 화날 수도 있는데. 더 성질 날까? 더 화날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있어요. 예. 네. 저희 아이들 중국에서 크면서 중국말로 나한테 말대꾸하면 한 대 맞아요. 자, 그 포인트에서 한 번쯤은 엄마가 특별히 이제 주 양육자가 엄마인 경우가 많으니까 엄마가 한 스텝 뒤로 물러나서 얘의 이런 행동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고 나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느끼고 있나,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흔들고 있나를 한 번쯤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영어로 말대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기분이 나쁘고 더 속상한가. 그 아까 저 우스갯소리지만 그럼 한국말로 했으면 그렇진 않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엄마들을 상담하고 세미나를 해도 다 힘들어 하셔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왜냐하면 내가 혹시 그런 것들이 나를 많이 힘들게 해서 그 아이에게 너무 overreact
하는지는 않는가. 내가 이 아이를 받아칠 때 아이들이 막 기어오르거나 덤비면 엄마가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야 하는데 너무 강하게 나의 감정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네가 나를 깔봐?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가지 않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춘기는 사실 동문화에 있어도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런데 그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다 성인이잖아요. 네, 다 성인이에요. 네, 미성년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춘기를 거의 다 지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사춘기신 분들은 없어요. 큰일 날 얘기죠. 네, 지금까지 사춘기신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갱년기는 있어요. 네, 사춘기는 없어요. 갱년기 더 무서워요. 그런데 사춘기가 이제 지났다는 거는 우리 아이의 사춘기도 지나간다는 맞아요. 마음을 맞아. 이 정신없는 이 아이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볶아먹을 것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이거는 지나간다. 왜냐면 나도 지나갔고 우리 남편도 지나갔고 또 큰아도 지나갔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마음에 둘 때 조금은 지나가기가 조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에게 특별히 엄마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말수를 줄여라. 말 많이 하지 마. 말 많이 하지. 퀀티티가 굉장히 많이 나가면 아이가 잘 들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말을 안 들어서 똑같은 얘기야. 일어나 밥 먹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간단 명료하게 딱 전할 것만. 그리고 감정 너무 많이 실지 마시고 엄마의 쿨한 것이 이 아이들 대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특히나 남자아이들이 사춘기 갈 때는 네, 엄마가 남자아이를 대할 때는 진짜 핫하잖아요. 그때는 남자아이들은 감정도 핫하고 막 힘도 에너지도 핫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쪽의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떠나가기 시작해요. 엄마들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거를. 애를 출산하고 나면 행복해하지만 아이가 크면서 독립돼 가는 거에 대해서 의외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아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자녀는 끊임없이 우리로부터 떠나갑니다. 떠나가야 하고요. 떠나가야 돼요. 독립돼야 하고. 왜냐면은 어른이 돼가는 과정, 점점 크면서 아이는 독립돼야만이 독립의 과정에 독립의 훈련을 받아야만이 건강한 어른이 되거든요. 근데 그 가장 힘든 도전이 바로 사춘기예요. 그쵸? 그때 아이덴티티가 형성되고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 얘가 이제 더 많이 떠나가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 정말 확 떠나는데 이러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야, 이제 간다 하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이들도 떠나야 될 훈련을 하고 엄마 아빠도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들 딸을 결혼식 할 때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 떠나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아들이 둘인데 아이들 다섯 중에 둘이 아들인데 아들들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너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차가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전에는 와서 엄마한테 허그하고 엄마 뽀뽀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가서 이렇게 손 터치하니까 탁 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런데 그게 바로 떠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떠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또 마음 아픈 엄마는 마음을 추스려야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위해서 엄마 아빠도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 머리,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준비를 잘 하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좀 반응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면은 사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춘기 끝나면 또 다른 떠남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이라도 사춘기를 겪는 부모님들은 사춘기 이후의 삶을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럴 때 아빠, 엄마는 이 아이가 크면서 어떻게 미리 예습을 하는 거죠.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적인 준비와 대처를 해갈 때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래도 건강하게 유지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보태자 추가하자면 혹시 이제 사춘기 아이가 남자아이일 경우에는 이때 그러니까 엄마의 권위에 사실 한번 어떤 권위에 도전해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아빠한테 도전하죠. 네, 도전하죠. 그래도 아빠는 나름 그래도 아빠에게는 조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럴 때 특별히 부부가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고 특별히 아빠가 엄마에게 도전하는 이 아들의 중간에 서서 이 아들에게 아빠와 엄마는 하나고 그다음에 네가 엄마한테 도전하는 것은 우리 두 사람한테 함께 도전하는 거야 하는 그게 너무 강하게 나가면 안 되겠지만 좀 든든히 우리 두 사람은 서 있고 이 가정은 우리 두 사람이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빠는 엄마를 더 보호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리스펙트하는 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특별히 혹시 아들이라면. 네. 딸들에게는 아빠가 딸이 사춘기 지나갈 때 되게 아파하죠, 아빠도. 왜냐면은 무조건 밀어내거든요, 딸들은 아빠를. No more daddy's girl. No more daddy's girl. Get away from me. 그런데 그때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주세요. 이거 한 2년만 지나고 나면 다시 스윗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마시고 그래 아빠가 조금 너한테 시간을 줄 때 하지만 엄마를 통해서 아빠가 너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여전하다는 것만 엄마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집도 아직 사춘기 마지막에 아직 끝이 안 났어요. 막내가. 우리 막내 지금 사춘기입니다. She just turned 16.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나아지긴 하는데 still 저희도 사춘기 아이를 마지막 스테이지, 마지막 퓨버리의 마지막 스테이지를 go through 하고 있습니다. So we are in same boat. 두 분께서 확실히 이렇게 남자 아이의 사춘기 또 여자 아이의 사춘기 전반적인 특징도 잘 집어서 알려주셨고 무엇보다 제가 와닿았던 부분은 자녀와 부모님의 관계 그다음에 자녀가 독립되는 과정도 매우 맞는 얘기고 중요하지만 그 부부로서의 관계를 다시 점검을 해보고 함께 준비를 하고 또 함께 자녀가 다음 스테이지는 어떤 스테이지일지 생각해보고 준비해본다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춘기를 지내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부부가 함께 더 논의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서로 존중함을 보여주면 아이도 그거를 잘 보고 잘 이렇게 건강하게 독립적인 한 인격체이자 성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다음 질문도 아이에 관한 질문인데 이 부분은 특히 이민자 1세대 부모님들이 겪지 않은 일이어서 두 분의 지혜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아무래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모로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특히나 본인이 겪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난감해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참 이 포인트는 쉽게 무슨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이 가정이 어디에 사는지 또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이 아이가 뭐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인종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일단 학교에 가면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올 거예요. 그것이 무슨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든지 그것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인종치부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친구 간에 무슨 하여튼 힘들어서 어려워서 마음이 아파서 집에 와서 엄마랑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또 그렇게 하면 너무 감사하죠. 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럴 때에 정말 중요한 게 제가 항상 2% principle of 2%.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가 갖고 온 감정에 엄마가 2%만 더 얹어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나 오늘 I had such a terrible day 이렇게 오면 Oh my God what happened 이렇게 너무 하시지 마시고 2%만 살짝 2%만 해서 What happened 그 감정이 어떠한 이유에서 왔든지
일단 공감을 해주시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가 조금 컴다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찝어서 들어봐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엄마가 그 포인트에서 Mom, because it's because I'm Korean, my teacher, whatever, I think it's a racial.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완전히 더 막 50%에 얹어서 엄마가 더 오버리액트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아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거나 또 부모가 볼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그 찬스를 루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2% 근데 또 it's nothing, don't worry about it, she's not 그렇게 해버리면 또 이게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의 감정에 principle of 2% 거기에 공감을 그만큼 실어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머니들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 어른들도 우리의 기억이나 그런 것들이 기억이나 100% 경험이나 100%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카메라가 아닌 이상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서는 기억이나 그런 것들이 가감될 수 있어요. fabricate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을 내가 설명할 때 나에게 조금 좋은 방향으로 나에게 좀 베네피셜한 방향으로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 정확하게 엄마가 No, that's wrong 하는 게 보다는 엄마가 그 생각을 그냥 갖고 있고 아이가 얘기를 할 때 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 포인트가 정말 어떠한 뭐 인종차별적 문제라면 나중에 딜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이의 그 순간에 아이가 선택했던 것이나 아이가 생각했던 것이나 받아들였던 것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옵션도 항상 부모는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So 우리가 always right 하지 않는 것처럼 부모가 우리 아이도 always right 하지 않다는 것은 항상 부모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질문이 되게 무거울 수도 있고 되게 아플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이 인종차별, 이 말, 와, 이거 엄청나게 무겁고 부담될 수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이 케이스 속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삶 속에서 인종차별이라는 말을 좀 조심해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대신 이 말을 쓸 수 있어요. 불공정, 불공평, unfair하고 right하게 트리트하지 않은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그런 다른 친구나 또 뭐 교사나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 이건 우리가 지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엄마와 아이가 앉아서 아니면 부모와 아이가 앉아서 아이 얘기를 여러 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은 내용을 육가 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머리는 자꾸 더 많은 것을 이미진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잘해요 우리는. 근데 그러지 말고 좀 더 심플하고 클리어하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쓰세요. 쓰고 정리하면 뭐가 분명히 문제인지가 더 분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난 후에는 그러면은 아빠와 엄마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라는 것을 또 적어나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엄마 아빠가 꼭 해야 될 일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아니면 프린시플을 만나야 된다. 아니 엄마 아빠가 더 이런 분에 더욱더 인볼브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동안에 감정이 많이 가라앉아요. 우리 아이가 불공정을 당한 거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데 이제 가라앉으면서 좀 더 객관적인 objective하게 보고 그럼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해야 될 무엇인가가 나왔을 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질 때에 아이가 어떤 걸 느끼냐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우리 엄마와 아빠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므로써 아이는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만약에 혹이라도 인종적인 차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아이에게 설명을 듣고 이해를 시키고 난 후에 아이에게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인종에 대한 관점
그리고 우리 각자 갖고 있는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용기를 북돋주고 확신을 주는 게 엄마와 아빠가 아이에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 이 질문을 마무리로 이제는 청중분들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열 텐데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질문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좀 부합하는데요. 두 분께서 중국에서 또 미국에서 아이를 키운 입장으로서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부모로서 한국에서 받은 교육과 미국에서의 교육 방법이 많이 다름을 느끼시는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되 미국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기를 원해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것인가가 부모님들이 정해져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한국인은 이래야 해. 그것이 형식적인 것인지 정말 근본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인지를 부모님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굉장히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이덴티티라는 게 어디서 오는지, 그거의 근본은 어딘지, 그것이 우리의 패스포드에서 오는 걸까요? 뭐 코리안 패스포드, 뭐 미국 패스포드, 뭐 차이니스 패스포드, 아니면 우리가 생긴 것, I'm Asian looking, or 뭐 백인이고 뭐 이런 것에서 오는 걸까요? 어디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오는 것이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희 큰딸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사위는 백인이에요. 백인 아이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는 어떠한 아까 말한 그 코리안 그런 에스닉 아이덴티티를 무엇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왜냐면 저희 딸은 저희 딸에게 Where are you from?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I'm Korean, American, Chines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네. 걔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그 후반부를 다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아이에게는 또 그런 컬처이 있어요. 근데 저희 사회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백인인데 또 체코 리퍼블릭에서 컸어요. 그래서 거기는 미국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또 유럽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나온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스포트는 maybe 아메리칸 패스포트를 가졌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은 변할 수 있고 유동성이 있고 플루이드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 아이덴티티는 one and only I'm Christian. I'm a Christian. I belong to God and I'm a citizen of heaven. 그거는 흔들릴 수 없는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변할 수가 있고 바뀌어가는. 어느 부분에서는 바뀌어갈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모님이 고민하실 때 더 극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코리안 아이덴티티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거 above that,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초적인 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in Christ. 그거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꽉 잡혀진다면, 결국 그 잡혀지면 아이들이 사실 non-Korean들랑 결혼하는 것이 또 문제가 사실 저희 나이 또래 부모들하고 얘기를 하면 non-Korean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머리 아픈 부모님들 많은데 그 아이덴티티가 정리가 돼야 identity in Christ가 정리가 돼야 그 다음 스텝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going back to foundation, going back to principle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질문을 하신 그 부모님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한국인의 정체성. 근데 미국에 계시다면 본인도 100%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에 이민 가서 그래서 얼마나 아메리카나이즈 된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 문화적인 면에서. 저도 지금 거의 35년 만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을 만나. 근데 저는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인 건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정말 많은 차이를 느껴요. 이 정체성에서.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 열린 마음이
이 열린 마음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본인이 처한 곳에서 아까 말한 불변하는 아이덴티티 인 크라이스트 외에 다른 그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코리안 아이덴티티보다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미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덴티티 속에 좋은 한국적인 것들이 얼마나 잘 애드가 될 수 있느냐가 우리 엄마 아빠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느 환경에 있는지에 앞서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내가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또 그 파운데이션을 다시 한번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 마음의 파운데이션이 어디 있는지 또 그에 따라서 아이의 파운데이션은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점검을 해보고 돌아보게 되는 그런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귀중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청중들로부터 또 여기 함께 해주신 참여자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보내주고 계세요.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채팅창이든 손들기 옵션을 통해서 나눠주세요. 첫 번째 질문 온 순서대로부터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풍성한 삶 연구소 소개를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두 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의 중심인지 미국에 계셨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시작되시게 된 것인지 그 계기가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풍성한 삶 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니면 자세하게도 좋으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2004년도까지 미국에서 이제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교육부 선교부를 하다가 2004년도에 중국으로 지금 이제 closed, 그러니까 중국으로 아이들 넷을 데리고 그때는 I only had 4 kids 사역을 가서 9년 동안 살면서 중국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안전 문제가 있어서 다시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미국에서 2012년도부터 한 6년, 7년을 계속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 있는 사역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저희 넷째가 대학을 가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역은 아니고 중국과 가까이 있는 어느 나라에 와서 중국과 긴밀하게 가까이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막내가 13, 14이었을 때 막내를 데리고 한국을 이제 릴로케이트를 한 거죠. as a missionary status를 미션 베이스를 사실 한국을 옮겼는데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이제 팬데믹이 온 거예요, 사실은. 코비드가 와서 저희가 한국에서 이렇게 모든 그 하늘길이 막히고 저희의 사역 플랜들이 다 막아졌죠.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깨어진 가정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상담, 목회 상담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교회에서나 이제 그 외에 계속 상담을 했지만 저기 와서 한국에 와서 그러면서 상담소를 좀 해서 이게 좀 더 구체적이고 정말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상담소를 열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개인 상담, 뭐 부부 상담, 가족 상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규격 있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려움 때문에 막혀버린 일 때문에 시작된 게 풍성한 삶 연구소가 됐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의 회복 그리고 삶의 회복을 좀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지쳐해서 그걸 좀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고요. 부부가 같이 이제 상담 쪽에 더 초점을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거 하나는 한국에 와서도 저희가 한국에서 한국 남편 뭐 외국 와이프 뭐 영어권 그래서 이게 언어가 잘 안 통해서 힘든 부부들도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영어로도 상담하고 중국어로도 상담하고 한국어를 상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인터내셔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로스 컬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길이 또 저희의 상상이 그 밖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두 분께서 맞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네, 중국어도 가능하시고 영어도 가능하시다 보니까 그런 다문화적으로 있는 한국에 계신 가정들을 보시고 또 깨어진 가정들의 치유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심이 정말 감동이 되고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아서 감사드리는데요. 계속해서 질문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최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희 아기가 이제 4개월인 어머님인 것 같습니다. 벌써 아이 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고 하네요. 4개월. 네. 아이가 4개월이어도 뱃속 안에 있어도 저희 부모님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미국 학교에서 비성경적인 사상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살 수 있게 키울 수 있을지 고민이고 홈스쿨링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 교육 환경 속에서 아이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진심이 담긴 고민인 것 같아서 두 분께서도 그런 인사이트가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4개월. 드릴게요. 와, 진짜 대단한 영 커플이네요. 와, 진짜 이거는, 와, 충격이야. 왜 그러냐면, 아이가 지금 4개월인데 벌써,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충격.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을 말씀 나누면, 아이들을 하나, 둘, 셋, 넷 낳아서 이제 살면서 아이들이 클 때에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보다 더 훌륭해지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섬기면서 교육부를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잘 이걸 가르치고 이걸 가르치고 이걸 가르치면은 우리 아이들이 더 이렇게 되겠지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깨달은 한 가지가 정말 저에게는 충격적이었던 게 가르치는 게 컨텐츠를 가리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아빠 얘기만 할게요. 아빠가 가르치는 컨텐츠를 살고 있느냐예요. 내가 너 이거 알아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하기 전에 아빠가 먼저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결국엔 모든 걸 다르게 만들어버려요. 아이들이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빠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아빠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말 사는지 이걸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 공부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게 너무 현실 속에 왔던 게 Kids are not being taught but being taught. 그렇죠? 아이들은 말을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고 그 기회를 캐치하면서 보면서 배운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우리 영커플 4개월 된 아이가 있는 부부에게 말씀드리면 아빠와 엄마가 정말 같이 한 가지 말씀을 그냥 살아나가는 그냥 하루하루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 가시면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엄마 아빠하고 똑같아져요. 그것을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만약에 30년 전에 저에게 홈스쿨 하는 게 어때요? 뭐 퍼블릭스쿨 보내는 게 어때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역을 할 때. 그럼 그때는 저는 사실은 퍼블릭스쿨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30년 후에 미국은 좀 달라졌어요. 그런데 30년 후에 미국은 지금 현재 미국 많이 달라졌는데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국과 부모가 살아가는 미국 사실 똑같아요. 그죠? 아이들도 치열하게 학교에 가서 이 세큘러 세팅에 살아가고 부모님들도 치열하게 이 세큘러 세팅에 살아가는데 부모님이 이 세큘러 세팅에서 말씀을 갖고 어떻게 잘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아이는 또 그것을 고민하는 걸 따라오고 그래서 아까 우리 남편 얘기한 것이 제가 볼 땐 가장 기초적인 것 같아요. 가장 기초적인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면은 홈스쿨도 좋고 뭐 프라이빗 스쿨도 좋고 어떻게 보면은 퍼블릭 스쿨도 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에게 정말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공동체가 형성된 엄마가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요즘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팬데믹이 끝나도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교제를 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그 스킬이 굉장히 부족한 아이들로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팬데믹이 오기 전에도 아이들이 모두 소통을 뭐 핸드폰으로 하고 이런 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 굉장히 의도적인 그 스피리추얼한 패밀리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홈스쿨을 해도 꼭 좋은 코업을 같이 하시기를 원하고요. 혹시 퍼블릭스쿨 보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는 아이들로 어떤 단체든가 그룹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의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어떠한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느냐가 바로 거기서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도 한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꼭 교회 친구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비슷한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같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요즘은 우리 부모님들이 형제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엉트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엄마 아빠의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엉클이 되고 안트가 되는 거예요. 삼촌이 많고 이모가 많으면 교육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눈이 많아서 이걸 보고 이 삼촌은 이걸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주고 또 이 이모는 너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고 가르쳐주고 엄마 아빠가 다 못 봐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이런 아름다운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진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친구들의 아이들도 같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아이만 잘 기르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 아이만 잘 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잘 자라게 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그런 커뮤널한 공동체적인 그런 인텐셔널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교회 중요합니다. 교회도 한 커뮤니티예요. 근데 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목사가 교회만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보다 또 다른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 가시면서 그 안에서 서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자랄 수 있게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거는 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나눠주신 그런 공동체를 위한 기도와 또 그 공동체를 위한 섬김이 또다시 중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의 자녀 양육이 결국에는 그 공동체를 위한 길이고 또 공동체가 잘 세워져야 아이의 자녀 양육도 잘 이루어진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다음 질문은 사실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슬쩍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실제 지금 참석해 주시는 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신혼부부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오지 않을 신혼 생활이겠지만 이때 어느 부면에서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 두 분께서 나눠주실 점이 있으실까요? 하세요. 네, 정말 신혼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정말 재밌어야 해요. 많은 추억들이 그때는 사실 그래도 아이를 양육할 때보다 시간이 있잖아요.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말 enjoy each other's company. 네, 사랑하고 정말 두 사람의 공간과 많은 것들을 맞춰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많은 메모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맞춰가게 되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두 사람이 맞춘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맞추면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맞추고 또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맞춰가면은 삼각형이 되면서 사실 결속이 되죠. 그래서 신혼부부 때는 사실 두 사람의 결속에 초점을 아주 단단한 결속에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저는 그때 이 신앙의 그 리듬, 신앙의 그 어떤 그런 흐름을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뭐 큐티, 그 quiet time, 뭐 디보셔널 하는 것들을 같은 내용으로, 같은 컨텐츠로 가는 거 선택해서 그런 거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어떤 그런 맞출 수 있는 그런 교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앉아서 큐티를 나누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남편이 읽고 아내가 읽은 그날의 본문이 같은 것을 묵상했다는 것. We are on same page. 그런 것이 결속력을 다져지는데 굉장히 큰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신혼인 남편 입장에서는 뭐 여전히 아내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길 원하고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 부부 두 사람의 성적 관계가 이 신혼 때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게 다른 스테이지로 들어가요. 그런데 처음 결혼해서 이제 허니문일 때, 그쵸? 한 first couple years, 그쵸? 그때는 physically 두 사람을 많이 공부해 갈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커플에게 주신 최고의 기프트이기 때문에, 물론 피지컬한 부분만, 육체적인 관계만 아니지만, 하지만 이 부부의 성적인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아내를 정말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아내의 몸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특별히 아내분들에게도 편안한 마음으로 남편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부끄러워하실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 부부가 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누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별로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세컨 제너레이션, 미국에서 자란 분들도 이거, 그런 거를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서로를 많이 나누는, 쉐어함으로써 더 많은 부분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처음 1, 2년은 신혼 때는 꼭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저희 풍성한사연구소에서는 이제 부부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딥하게 다루는 이슈가 이제 이 부부 성에 대한 어떤 이슈들인데, 그게 신혼 초부터 잘 이렇게 빌드가 되면 이제 뭐 양육기나 뭐 정말 갱년기나 중년기에 가서도 그게 잘 인도가 되는데, 이 신혼기부터 잘 이게 맞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좀 계속 어그러지는 느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커스를 그 부분에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책 사서 공부도 하셔야 돼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신혼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도 감사한데요. 제가 지금을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너무 아쉽지만 벌써 시간이 다가가는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 혹시 질문이 선택되지 않았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또 따로 스피커 분들께 전달을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 언제든지 질문을 꼭 해주세요. 이 질문은요, 남편이 미국에서 유학하게 되면서 계속 미국에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합니다. 큰 아이 말고는 이곳에서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큰 아이는 15살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계속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쓰라고 강조하는데 점점 아이들이 영어로만 하고 입을 닫는 것 같아요. 남편의 요지는 이러다가는 저희 부부와 아이들이 점점 대화가 더 안 될 거라고 걱정을 하네요.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길일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정말 쉽지 않죠. 네, 정말 쉽지 않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화는 언어로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만 사실은 언어가 없어도 대화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관계가 깨어지면 대화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벌써 15살이 됐으면 많이 좀 사춘기를 딱 들어가는 그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 아이하고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지금은. 관계가 깨어지면 한국말을 하는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다 보면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영어고 아무것도 이제 부모님이랑 소통하지 않으려고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망가는 아이를 일단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언어를 조금 내려놓고, 조금 특별히 큰 아이는 조금 내려놓고 그냥 이 아이하고 관계를 좀 따뜻하게 끈끈하게, 무슨 언어가 됐든지 그것이, 그리고 좀 작은 아이들은 그냥 계속 자연스럽게 언어에 노출시켜 주는 것.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아들이, 저희 아들이 지금 28살짜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it's great time to be Korean. It's a wonderful time to be Korean. 그러니까 한국말이라는 게 벌써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K-culture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런 포인트로 한국말을 다가가는 거. 너랑 나랑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말을 해야 돼. 그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 언어라는 것이 얼마만큼 지금 대세인데 대세야 요즘. 드라마도 봐야 되잖아. 막 이렇게 그런 것으로 조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다가가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바이링구얼이 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큰 재산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접근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하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저도 이제 20살 때 미국에 가서 영어를 그때 실제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를 어른이 돼서 배웠었어요. 영어 배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른인데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까지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아니면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의 영어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거기에다가 한국말을 하라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영어가 안 되는 우리한테 당신은 영어를 못해 미국에 살면서 이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느껴진다는 걸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빠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 이게 영어를 하든 한국말을 하든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널 사랑해라는 표현을 내가 너한테 관심 있어하는 거를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는 뭘 원해요? 다른 걸로 원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빠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난 아빠하고 좀 한국말로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빠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 마음이 급한 거예요. 15살, 18살,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이거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날 수도 있지만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서 한국말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요즘. 그래서 아까 말했던 관계의 우선순위, 그리고 지금 아빠와 많은 시간을 갖는 거에다 초점을 맞추고 아들로 하여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면 조금 더 긴장이 풀릴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지금 모든 기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많은 익스포즈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뭐 드라마를 보라고 할 수는 없죠. 아이들이 뭐 아직 어리니까. 하지만 그 아이들이 보고 재밌어하는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한동안 러닝맨 계속 봤어요. 근데 러닝맨을 아빠하고 같이 보는 한국에서 러닝맨이라고 하는데 그걸 얼마나 재밌게 보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하면서 한국말이 늘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같이 보내는 시간, 2~3시간이 아이들로 하여금 가능하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아빠 나한테 한국말 좀 더 해줘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말 아빠가 너무 당연하게 잘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한국말을 안 가르쳐도 아이들이 한국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아빠가 집어넣어 주면 아이들은 저절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바일링구, 추알링구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써줌으로써 아빠가 한국말에 대한 편안하게 써주니까 아이도 그거에서 편안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적셔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격려가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걱정보다는 격려의 시간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저희가 벌써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가서 마지막 질문을 두 분께 드리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저희 MSG와 풍성한 삶 연구소 두 분과 함께하는 워크숍은 이번이 처음인데 다시 한번 초청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부모님이자 아내이자 남편이신 배우자분들께 위로와 응원이 담긴 말씀 간단하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굉장히 특별한 때잖아요. 전 세계가 굉장히 특별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우리 스스로를 좀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를 이런 어려운 때에 나는 이 정도면 참 잘하고 있어. 부모님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우리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서 한 번도 칭찬 못 들고 잘하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스스로도 칭찬 안 해요. 그래서 너무 나는 더 좋은 엄마여야 하는데, 나는 더 좋은 아내여야 하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의 we're too hard on ourselves.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좀 칭찬하고 이 시기가 지나갈 거야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이 세미나에 왔다는 자체가 맞아요. 굉장히 칭찬 들을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다 칭찬해주고 싶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스스로도 좀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나 많이 노력하고 있어. 괜찮아.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아빠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우리 형제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깨에 느껴지는 무게가 훨씬 더 무겁죠. 어떤 때는 아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도 날 수 있고 지쳤다고 힘들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주기로 원해요. 우리 남자들은 아빠들, 우리 형제들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쓰러져서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죠. 네. 그렇지만 때로는 잘 안 되고 힘들고 사업이 클로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실패가 오더라도 그 실패는 우리로 실패자가 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 failure하고 mistake은 우리 삶에 계속 오기 때문에 그게 나로 하여금 실패자고 나는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기회와 또 다른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는 게 우리 남자들, 우리 남편들, 우리 남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비교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자 하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계속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아내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말에 응원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짜요, 즉 기름 붓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이 확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용기라는 기름을 확 부어가지고 불이 확 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전해주신 위로가 격려가 담긴 메시지 그리고 그 짜요가 잘 전달되길 바라며 두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깊은 배움과 위로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